안녕하세요. 픽토리얼의 쾅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왜 이런 이상한 카메라를 샀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필름 카메라를 다 팔았습니다. 2016년도 겨울에 제주도를 갔을 때 아빠의 F90X로 처음 필름 사진을 찍던 때가 아직도 생각나고, 작년까지도 잘 찍었었는데 계속해서 오르는 필름 카메라와 필름의 가격이 저를 이겼습니다. 필름 사진이 갖고 있는 매력보다 필름 사진을 찍는 비용이 더 눈에 보였죠. 돈이 많았으면 더 좋았을까요? 당연하죠. 필름 카메라를 다 팔았지만 사진을 접은 건 아닙니다. 짧게나마 사용했던 필름 카메라까지 포함해서 제가 썼던 카메라가 15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적지 않은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제가 어떤 방식의 카메라를 좋아하는지, 무슨 카메라로 찍어야 제가 만족하는 사진을 건질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름 카메라를 처분함과 동시에 새 카메라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썼던 필카가 마미야 7 II 그리고 라이카 M3였습니다. 또 잘 사용하지 않는 소니 렌즈들 몇 개를 합쳐보니 웬만한 플래그십 카메라 한 대 살 정도의 가격이 나왔죠. 사용할 때도 알았지만 그 금액을 알아보니까 좀 무섭긴 하네요. 그 돈으로 살 수 있던 모델들은 소니의 알파1, 후지의 GFX100S, 니콘의 Z9, 캐논의 R3 정도였습니다. 현재 출시한 대표적인 플래그십 모델들이거나 그에 준하는 최상위급 모델이죠. 30년사, 8K 30p, 1억 화소, 16비트 RAW, 블랙아웃 프리 촬영,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AF, 말로만 들어도 엄청난 성능들이죠. 이런 거 살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카메라는 앞에서 언급한 카메라들과 비슷한 가격에 앞에서 언급한 기능들을 하나도 못합니다. 겨우 2400만 화소에 AF도 안 되고 최대 5연사, 배터리도 오래가지 않고, 심지어 이 모델은 디스플레이도 없습니다. 사진 리뷰는 당연하고 간단한 메뉴 설정도 카메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라이카면 그 유명한 라이카 딱지가 좀 붙어야 멋도 살고 하는데, 이건 그 딱지도 없죠.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카메라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렇게 신기하고 불편한 카메라를 구매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면서, 혹시나 이 카메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필카드를 사용하면서 SLR보다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를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포커스 방식이 다른 것이긴 하지만 이 두 방식이 보여주는 차이점이 저에게는 꽤 많이 느껴졌죠. 바깥으로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카메라의 외관입니다. 펜타프리즘과 미러를 가지고 있는 SLR은 미러만큼 카메라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펜타프리즘의 크기에 따라서 카메라의 상단부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레인지 파인더 방식은 둘 다 없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좀 더 단순하게 생겼고, 크기도 두께도 작습니다.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들도 예전 SLR 바디와 디자인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어서 좀 평범하게 보이는데, RF 바디는 확실히 자주 보지 못하는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렌즈의 크기도 좀 더 작은 경우가 많죠. 최대한 단순하고 작은 구성으로 사진을 찍으러 가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SLR보다 RF가 더 좋은 선택지였습니다. 촬영자의 입장에서 이 둘을 보자면 파인더와 포커스 방식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SLR의 경우 파인더를 통해 보이는 상과 찍히는 상이 거의 완전히 동일하죠. 하지만 레인지 파인더의 뷰파인더는 다릅니다. 뷰파인더에 사진이 찍힐 프레임이 보이죠. 포커스 방식은 수동 SLR의 경우에는 보통 이중 합치를 통한 스플릿 이미지를 하나로 맞추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FM2의 포커스 방식이죠. RF는 포커싱 패치에 있는 두 이미지를 하나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초점을 잡는 재미는 레인지 파인더가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았을 때 그 선명함은 SLR 방식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안 동의해요? 오케이. 상대적으로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를 늦게 접한 저는 레인지 파인더 방식의 뷰파인더가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었고, RF가 좀 더 편한 느낌입니다. 보이는 것 그대로 찍히는 SLR의 경우에는 프레임 안에 오브젝트를 좀 더 집중하기 편하고 더 디테일하게 구성을 볼 수 있다면, RF는 프레임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구도를 잡을 때 좀 더 편하고, 프레임 바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은 더 보여서 구도의 수정이라던가 빠르게 다른 피사체를 프레임에 넣는다던가 할 수 있죠. SLR 방식 뷰파인더에서는 놓칠 수 있던 장면들을 RF 뷰파인더로는 좀 더 잡을 수 있었습니다. 스트릿 사진이나 빠르게 찍고 빠져야 할 때는 확실히 RF가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카메라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이카 카메라의 네이밍은 단순한데요. 디지털 레인지 파인더 모델의 경우 M, 나온 순서에 따라서 8부터 숫자가 뒤에 붙고, 그 다음엔 모노크롬이나 고해상도 혹은 좀 더 프로에 맞는 모델들에게 M, R, P 같은 알파벳이 붙습니다. 그렇다면 M10D에서 D는 뭘 의미할까요?
저도 사실 몰라서 찾아봤는데 독일어인 das Wesentlich라고 합니다. Das Wesentliche. 영어로는 더 이센셜인 이 단어는 한글로 필수적인, 기본적인, 필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기에서 필수적이고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건 뭘까요? 30연사, 1억 화소, 8K 30p, 엄청난 AF. 라이카는 이런 게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라이카가 생각한 카메라의 필수 요소는 바디에서 조절 가능한 셔터, ISO, 그리고 노출 보정 다이얼, 그리고 렌즈에서 조절 가능한 조리개 뿐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필수라고 여겨지는 디스플레이도 라이카에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있을 곳엔 라이카 필름 바디의 뒷판처럼 노출 보정 다이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썸레스트로 쓰이지만 다른 라이카 바디엔 없는 필름 와인더도 있고 다른 라이카 바디처럼 합판을 빼야 SD카드를 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죠. 디지털 바디, 아날로그 소울. 이 바디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4개의 단어입니다. 한 롤의 필름을 한 장 한 장 자신의 생각을 눌러 담아 찍었던 필름 카메라의 감성을 디스플레이가 없는 디지털 바디로 재현한 거죠. 결과물을 볼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처음 찍을 때 노력해서 찍게 되었죠. 디스플레이가 없는 것이 주는 또 하나의 장점은 누구 찍어줬을 때 못 보여주는 겁니다. 지인분들을 찍어드릴 때 라이카로 찍으면 굉장히 기대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잘 찍히던 못 찍히던 일단 보여주지 못하니까 서로 불편하게 얼굴 붉힌 일이 없고 보정으로 좀 메꿀 수 있는 경우도 생기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초에 이 카메라로는 상업 촬영이나 다른 사람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촬영을 거의 안 하기도 해서 오히려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디스플레이가 없는 디지털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는 라이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풀프레임 디지털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를 생산하는 회사도 라이카밖에 없죠. 아무리 사람들이 라이카가 좀 비싸다고 해도 이런 옵션을 가진 바디를 생산하는 브랜드는 라이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저도 라이카가 비싸다고 생각은 하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영화용 필름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소형 카메라의 시초이고 수많은 전설적인 사진작가가 사용했던 브랜드이기도 하죠. 필름 카메라의 트렌드가 레인지 파인더에서 SLR로 넘어갔을 때도 계속해서 RF 바디를 생산했고 디지털로 넘어오면서도 RF 바디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시 라이카 브랜드의 하나의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라이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브랜드의 바디를 사용한다는 게 저 혼자 느끼는 거지만 약간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라이카의 역사를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 라이카를 사용하던 작가의 시선을 배우는 느낌. 이런 뽕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가격으로 느껴졌죠. 또 여기 뒷판을 보시면 메이드 인 젊머니 보이시죠? 이거 볼 때마다 정말 독일의 기술력도 떠오르고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꿈의 카메라를 갖게 되었습니다. 레인지 파인더 방식의 디스플레이가 없는 디지털 카메라. 매우 특이한 카메라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카메라를 원하지 않을까 싶네요. 레트로의 유행에 따라 후지에서도 X 프로 3가 나오고 니콘에서도 FM2와 비슷한 ZFC가 나오기도 했죠. 이러한 유행이 좀 더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옵션은 항상 환영이니까요. 사실 이 카메라를 사용한 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게 좀 비싼 카메라지만 너무 아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좀 더 자주 들고 나가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벌써 10,000장 넘게 사진을 찍은 것 같네요. 구매할 때부터 정말 만족했었고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정말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었고요. 이번 영상에 다 담기엔 좀 길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 라이카 M10D의 1년 후기를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라이카 M10D에 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픽토리아의 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